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의 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예방강화지구의 지정이라는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창, 목조, 노블, 그죠? 위험, 석유, 산업, 얘네들 밀집 들어가 있는 거 잘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없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물류단지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미흡한 지역,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걸요? 이게 없는 지역이지 미흡한 지역은 아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1호부터 9호까지 준하는 지역인데 소방관서장이 그죠? 이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도 얘기를 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3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청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 그쵸?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를 하죠. 근데 연일회 이상 실시하는 건 맞는데 이게 법에 가보면 누가 합니까? 관서장. 그죠? 그리고 관서장은 관계인에 대해 훈련 및 교육을 또 연일회 실시해야죠. 근데 이 훈련 및 교육을 관서장이 실시하는데 이거를 나 내일 할게가 아니고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하겠으니까 알려줘야죠. 그죠? 10일 전까지 할 거다라고 통보를 해줘야죠. 시도지사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현황이라던가 화재 안전조사 결과라던가 설치 명령 현황, 그죠? 이거 보수보강도 포함이에요 하셨죠? 보수보강도 포함입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요거를 어디에?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작성한다라는 것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세 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작성해야 하는 게 여기 가보면 관리대장. 그럼 관리대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전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정을 했는지 본인이, 그죠? 그리고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조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 그리고 만일 조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 조치 명령에 대한 현황, 그리고 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줘야 된다. 화재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예방법상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명령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청장이었죠. 그죠? 맞죠? 자, 다음 18번이 아니고 15번. 그죠? 15번. 이런 거 법은 한번 읽어보세요. 화재 위험 경보에 대한 내용이죠. 화재 예방법상 기상현상,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서장이죠.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도는 보셔야 돼. 화재 위험 경보. 화재 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 화재 안전 영향 평가라는 걸 실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실시할 수 있는지 영향평가, 언제 실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청장이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잘 보시고,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법이나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적인 걸 좀 보시고, 그럼 여기 갔을 때 결과에 대한 건, 그죠?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한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화재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죠? 청장이 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운영 인원들 있죠? 지금 여기가 보면 몇 명이래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회라는 것도 나와요. 그죠? 12명 정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화재 안전 영향 평가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3조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화재 예방법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 화재 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죠? 관서장이었죠. 그렇죠? 그럼 화재 안전 취약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다 라고 나올 수 있지만 쉽지 않을까요? 고르기? 고르기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기초수급자라던가 또는 중증장애인 이거 다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분,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그죠? 그리고 관서장이 이런 사람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이거 해주는 거야. 소방시설 등 소방용품, 화재 위험 설비 점검. 그래서 소방시설 등 설치 개선, 소방시설 등 안전 점검, 소방용품 제공, 화재 위험 설비 점검 개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로 구성을 하면 문제로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죠. 그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 정도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챕터 5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챕터 5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24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번. 화재예방법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1번 맞습니까? 50층에 200m 아파트, 지하층 제외, 지상 오케이. 두 번째, 기술사 또는 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따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몇 년? 5년이죠. 5년.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5년인데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그리고 층수나 높이에 해당 안 할 때는 연면적 10만 기준 우리 들어가 있었죠. 맞죠? 아파트 제외. 30층에 120m 지하층 포함이죠. 이건 또 지상으로부터 120m 들어가 있고 아파트 제외. 특급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그래. 그 잘못된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그죠? 뭐 당연히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을 거고 비고 내용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은 기출에 이미 나왔었고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지금 보시면 돼요. 아셨죠? 선임 자격, 기술사 또는 관리사,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그죠? 요런 경력이 있으면, 그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몇 년? 20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그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를 하면, 그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건 1급이에요. 1급. 옳게 고른 것은 기억번 맞습니까? 맞죠? 니은번 맞습니까? 아니죠. 얼마예요? 15,000. 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아니죠, 여러분들. 아파트 제외 아파트 제외는 맞고 가연성 가스 1,000통 오케이. 그래서 아래 가보면 여기 지상층의 층수 11층 들어가 있고 15,000인데 아파트와 연립주택 제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선임 자격 한 번 더 보시고 공무원 7년, 기사 산업기사. 기사나 산업기사 있고 공무원 7년 있고 안전원 가서 자격증 발급받으면 할 수 있대요. 또는 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면 할 수 있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기준을 보기에서 옳게 짝진 것은 자 찾아보십시오. 2급입니다. 이번에는. 맞습니까? 자 기억번 옥내 SP 야오 간이 SP 잘못됐죠. 맞죠? 간이 SP는 기본 3급이죠.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를 포함 제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체크를 해주시고 모든 목조 아니죠. 모든 목조 아니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모든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오케이. 오케이. 디귿 리얼. 디귿 리얼. 그리고 위험물 자격증 소지자라던가 또는 소방 공무원 3년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다 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 자격을 받으면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으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급 1급 2급 있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말 꼭이야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특급 1급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2급 3급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4번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소방계획서 누가 작성합니까? 이 사람의 고유 업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 소방계획서를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 설정,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난 계획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일반 현황.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화재안전 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도 포함이죠. 포함. 이게 왜냐하면 제가 포함 제외만 조금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 이거는 제대로 들어가 있죠.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지만 만일 제조소 등에 우리가 위험물법에서 배우는 예방규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필요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엄청 많다고요. 여기 밑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를 우리가 막 작성을 하는데 그 소방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들어가 줘야죠. 그죠? 그리고 용도나 수용인원, 시설에 대한 것들, 결국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야 지금 다. 그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이나 대응, 소방, 피난,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 설정, 피난 계획을 포함된 피난 계획, 방화구획, 제형구획,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 대상 물품의 사용 현황과 방화구조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 그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 사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훈련 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 자위소방대 조직 대원의 임무. 근데 여기가 보면 화재안전 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도 포함. 근데 아까 제가 이거를 제외라고 바꿔놓은 거죠.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화에 관한 사항,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는데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포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 소화 피난유도 등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뭐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다른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격증, 제가 법규 문제 같은 데 가보면 나오긴 해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맨날 이것만 나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이거를 예방규정 정하는 제조소 등으로 바꿔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나오는 문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5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조자예요.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제가 특급 1급 맞습니까? 2급, 3급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럼 거기에 또 보조자도 추가적으로 넣는 어떻게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몇 세대? 300세대. 연면적 15,000. 근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라고 틀림없이 여기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공동주택인데 뭐가 들어간다? 기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파트 300세대에 15,000 연면적 들어가 있고 이런 데 들어간다 그랬죠? 의료, 기숙사, 노유자, 숙박, 수련.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독으로 나올 만한 게 요거 숙박. 숙박시설에 제외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장소는 보조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한번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화재 예방법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했었죠. 찾아보십시오. 의기, 노숙수. 그죠? 정답 2번.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7번. 관계인과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만 해당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 고유 업무 찾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 2, 5, 7 4개 있었죠. 4개. 그래서 관계인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관계인은 못하고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 작성. 그래서 여기가 보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 작성. 그래서 이 소방계획서에 작성하는 내용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피난계획이나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방계획서 안에.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 소방훈련 교육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무일지. 업무일지를 쓰는데 이거 3, 4, 6만. 그래서 여기가 보면 시설관리에 대한 것만. 그죠? 화기 취급 감독까지 해서 기록 유지를 꼭 해줘라. 맞죠? 지금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해당하는 업무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 관계인도. 그죠? 그 건물의 관계인도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예전에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8번 화재 예방법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을.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그러니까 크지 않은 이죠.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밑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 대행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 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리업자들 있죠. 관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대행 업무 이게 몇 가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액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방법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2급, 3급 그죠? 그죠? 여기는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에 해당하는데 연면적 15,000 아파트 기준에 해당하는 30층 120m 그죠? 여기 1급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업무는 이 대통령령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점검이 아니고 뭐야? 관리. 시설 관리 정도 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네들은. 점검은 어차피 자체 점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맞습니까?
간단한 시설관리 정도 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요.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자, 4번이 잘못된 거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이런 업무가 있다. 맞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시설관리 정도. 9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들 그저 배치를 했을 때 어디에 내가 이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시행규칙 별표 1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이라는 게 틀림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 인력들을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자, 1급이나 2급에 SP나 물분무 등 제한이 있다. 그죠? 또는 옥내나 옥외가 있다. 자탐이나 간이가 있다. 그럼 중급이냐, 초급이냐, 초급이냐,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더라라는 거죠. 맞죠? 중급이냐, 초급이냐, 초급이냐. 이런 기준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거기 1번에 가보면 1번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를 설치했을 때 기술 등급은 중급 점검자 1명 이상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공사업법에 가보면 경력이나 또는 이제 학력을 인정받아서 급을 인정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번에 고급 점검자 기준과 중급 점검자 기준과 초급 점검자 기준이 계속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외우고 가라고 할 거야.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일단은 중급 맞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1급, 2급 대상물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했을 때 초급 점검자 1명 이상을 배치를 한다. 오케이.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자탐 또는 간이 SP를 설치했을 때 대행 인력의 기술 등급은 초급 점검자 1명을 배치한다. 오케이. 4번. 연면적이 3,000제곱 미만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거기 가보면 이따가 저하고 같이 봅시다. 5,000 미만일 때 초급을 할 수 있다. 근데 제연설비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안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에 가보면 아까도 제가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랬죠. 비고에 한번 가봅시다. 등급은 당연히 아까 우리 특급, 1급, 2급, 3급 기준 봤었죠. 그죠? 그때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대행 인력의 기술 등급은 요거 공사업법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연면적 5,000제곱 미만으로 5,000이죠. 아까 3,000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SP가 설치된 1급, 2급, SP가 설치된 1급, 2급, 그죠? 여기죠. 경우는 초급 점검자를 그냥 배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작은 거죠. 면적 자체가 되게 작은 거죠. 맞죠? 근데 스프링클러뿐만이 아니고 제연 또는 물분무 등이 추가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초급으로 안 된대. 중급 그냥 해야 된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조기 진압용이 들어가고 물분무 등은 호실을 제외래. 요 호실을 제외래요. 됐습니다. 이런 배점은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 선임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조. 선임신고. 네, 선임신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쭉 보시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본서에게 신고하죠. 그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해임하면, 여러분들 해임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실만 알리는 거죠. 이거 신고가 따로 없으니까 신고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 신고 안 하고 그냥 알린다, 확인받는다, 오케이. 세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신축, 증축, 개축, 대축, 대수선 용도 변경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일, 그 건물이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선임도 30일이죠. 재선임도 30일이고.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됐대요. 그러면 등급이 변경됐잖아. 예를 들어 맞습니까? 그러면 증축공사의 사용 시작일,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야 이거는 사용 시작일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그죠? 용도 변경 사실을 기재한 날로부터 며칠이래? 30일이래. 맞습니까? 근데 증축공사의 사용 시작일이 아니고 승인, 승인일. 아셨죠? 사용 승인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는 어차피 30일 이내 선임이에요. 아셨죠? 30일 이내 선임이니까. 자, 됐고요. 다음 11번. 화재 예방법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랬죠? 명칭, 등급. 여기 지난번에 나왔죠. 성명, 선임일자, 야 주소는 좀 그렇다. 그지? 혹시나 앙심 품고 찾아가면 어떡해. 너무 무섭겠다. 그지? 연락처도 좀 찝찝한데 근데 연락처는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죠? 불이 나거나 했을 때 건물에 누가 없으면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비상시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 나왔었으니까요.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춥네요. 네, 춥다 하는데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발이 시려워요. 강의하는데. 여기가 우풍이 좀 심하긴 해요.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우풍이 좀 심하긴 한데 발이 시렵네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은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저는 추운 곳에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근데 발이 시려워요. 다른 데 괜찮은데 발이 시려워요. 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죠. 찾아보십시오.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자, 건설 현장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합니까? 아니죠. 무슨 시설 설치해요? 맞잖아요. 뭐가 쉬운? 설치 및 철거가 쉬운. 맞죠? 설치 및 철거가 쉬운. 뭐를 설치한다 우리? 임시 소방시설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방계획서 작성하죠.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하죠. 그때 이거 작업자는 제외한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와서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었죠. 화기 취급에 감독하죠.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하죠.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업무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됐나요?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요거 여러분들 이거 신고도 해야 돼요. 아시죠?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임시소방시설이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며칠 이내 선임해야 돼요? 신고를 며칠 이내 해야 돼? 14일 이내 해야 돼요. 아셨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일이에요. 여기 공사 어디 갔어요? 갑자기 왜 안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착공신고일로부터 제가 이 문구를 찾았는데 안 보였어요.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죠? 누구를 선임해야 돼? 임시로 이제 여기 가보면 임시가 아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꼭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로 확보,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맞습니까?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초기 대응 체계에 대한 구성운영 교육, 화기 취급 감독,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 그 밖에 청장고시, 그죠?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있어요? 15,000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사를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5,000. 그리고 연면적 5,000짜리가 있죠. 5,000. 자, 거기 층수 2개가 있습니다. 지하층 층수 몇 개? 2개 층 이상이죠.
그리고 11계층 이상 냉동냉장.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출에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14일 잘 보시고. 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은 누구에게 받는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청장한테 받죠, 그죠? 청장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는데 청장으로부터 꼭 뭐를 받아야 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방안전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뭐 관리사, 맞나요? 근데 소지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특급 같은 경우는 기사를 따고 뭐까지 필요해요? 실무 경력까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사만 가지고 있으면 1급은 그냥 바로 주는데 특급은 7년이 있어야 됐었잖아, 아까. 그죠? 그것 때문에 이 기준이 있는 거고. 공무원 경력제 아까 있었죠? 특급 20년, 1급 7년. 그랬을 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기업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청장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다. 잃어버리면 재발급.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선하면 절대 안 되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요. 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및 취소 내용 중에 게을리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냐. 게을리하면 경고에 3개월, 6개월입니다. 하셨죠? 요 4개 딱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차피 얘도 똑같아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경고에 3개월에 6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정도 보시라 그랬어요? 즉시 취소되는 거 보시라 그랬죠? 즉시 취소, 거짓 부정 발급, 그죠? 그리고 자격증 대여, 취소. 여기는 경고 3개월, 6개월, 그죠? 요 정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청장은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는데 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청장이 틀림없이 이 조항에 가보면 안전관리자나 보조자에 대한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운영을 해라. 그죠? 그래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여기 가보면 이런 거 나와 있죠? 안전관리자 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안전관리자 보조자의 해임 사실 확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 현황, 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 취소 처분 현황,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자의 교육 실시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가보면 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해임 신고 현황이라는 건 없고 사실 확인 현황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문제로라도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 놓은 거니까요. 됐죠? 34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방법상 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강습교육은 누가 받아요? 그죠? 실무교육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습교육 같은 경우는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일반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이 되는 사람들이고, 요거는 건설현장. 그래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꼭 뭐를 받아야 돼요? 강습교육이라는 걸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원래는 청장이 실시하지만 청장이 이 사람들을 다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원. 맞죠? 그리고 실무교육은 원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강습교육의 대상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습 교육 시간. 여러분들 실무 교육 시간은 보지 마시고 강습 교육 시간 시험 문제 나올만 하니까 이런 것들 시간 정도. 특급 160 엄청 많이 받네요. 1급은 80. 그죠? 참고로 보십시오. 이것도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2급이 40, 절반씩이에요. 그죠? 얘가 160, 80이니까 절반씩이죠. 절반, 절반, 절반. 근데 여기도 절반이면 좋은데 이게 약간 좀 빗나가긴 하지만 24시간.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40시간, 업무대행 16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강습교육을 실시할 때는 청장은 대상 일정 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 실시계획 매년 수립 20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고 이 정도 보시고요. 실무교육은 30일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래. 맞습니까? 그 이후에 2년마다 받으래요. 2년마다. 보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저희 19번 보겠습니다. 화재예방법상 관리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한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선임하죠. 두 번째,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제가 대표적인 게 복합건축물 지하가 도소전. 그죠? 근데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또는 연면적 3만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게 뭐예요? 제외죠, 제외. 맞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본선은 관리의 권한이 많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조정이 가능하다. 관리의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에 전체 걸쳐 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건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또는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제외였죠. 제외. 그래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에 가보면 여기 1항 요 내용 암기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 이게 너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이미 외웠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근데 본선은 관리의 권한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면 권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권한 조정에 대한 건 제가 밑에 넣어놨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협의회도 시험 문제가 아직은 나온 적 없죠. 그리고 이게 선임 및 조정 기준이죠. 그래서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지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그냥 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렇게 선임한다.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명만.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 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 설치된 수신기나 펌프가 화재를 감지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로 봐서 어떻게 본다? 각각 선임한다 그랬죠?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 명을 선임하죠. 그죠? 한 명을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조항 자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선임 및 조정 기준에 대한 내용 한 번 정도는 본문 우리 법 있죠? 법책 한번 펴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예전에 제가 체크해드렸고 밑줄 정도 친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21번 예방법상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피난계획은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 경로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이 왜 안 돼요, 여러분들? 포함돼야죠. 맞습니까? 포함되죠. 피난 경로가 포함이 된다. 되어야 한다.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수립 시행이나 또는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3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36조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맞습니까? 요 내용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요 문제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하셨죠? 이게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문제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다가 하셨죠? 그러니까 내용만 적어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피난계획 쪽에 가면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요. 요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가 시행규칙 몇 조인지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 3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34조. 되나요? 34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4조에 피난계획이라는 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래서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이게 약간 옛날 법 멘트가 좀 들어가서 제가 고쳐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 규칙도 지금 14조의 4가 아니에요. 이게 몇이냐면 34조예요. 34조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그죠? 근데 인원의 현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 이게 조금 세부화됐죠. 밑에다 고쳐놓는 게 좋겠네요. 연령별이라던가 또는 성별 현황. 성별 현황. 요거는 문제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피난 약자의 현황. 요게 피난 약자의 현황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요거 있죠? 요거 쭉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리고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맞죠? 근데 요거 포함이에요. 요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 요거 제외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옥외를 옥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리고 밑에 가보면 피난약자 및 이게 재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피난약자인데 재해약자. 이게 옛날 멘트인데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피난약자. 그리고 재해약자가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들? 피난약자. 그렇죠? 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 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 나머지는 동일하게 요 6가지는 암기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요게 그래서 시행규칙 34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게 아니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셨죠?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가보면 요것도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시설법이 아니고 이것도 예방법이 예방법상 그죠?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연이분일이라 그랬죠. 연이분일 맞습니까? 연이분일. 그리고 피난 안내도를 건물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를 하는데 이게 건물마다가 아니고 층마다죠. 층마다. 그리고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요거랑 여러분들 요 내용이랑 요 내용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십시오. 아셨죠? 자, 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최근에도 나왔죠, 이게. 그죠?
네, 24번 문제 갔을 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네. 전 바깥이 갑자기 막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려서 뭐야 이 무슨 소리야 하고 잠깐 끊었다가 아까 갔었는데 보니까 의정부는 지금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치우는 소리더라고요. 기계로. 기계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길이 또 미끄럽겠네요. 집에 갈 때. 뭐 집이 바로 앞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경기 북부 지역 사시는 분들은 집에 가실 때 조심하시고 이동하실 때 다른 지역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